세상이 눈부시게 발전하는데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모든 조건이 훌륭한 토지가 무한히 펼쳐진 평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비옥한 땅에 첫 인류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존이라고 불러볼게요. 존은 이 지역의 훌륭한 컨디션에 깜짝 놀랍니다. 토양이 비옥해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고 사냥감도 많으며 강에는 최상급 물고기들이 번쩍거리는 말 그대로 유토피아 같은 곳이었죠. 존은 한 곳을 정해 집을 짓고 정착하기로 마음먹는데요. 이 훌륭한 조건을 가진 땅 위에 정착한 존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존이 부자가 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은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나가야 합니다. 땅 위에 사냥감이 풍부해도 스테이크를 한번 먹으려면 직접 소나 돼지를 잡으러 가야 합니다. 옷도 직접 지어 입고 구두도 직접 수선하고 집도 직접 보수해야 합니다. 하루가 자신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돈을 벌 시간은커녕 여유를 즐길 틈조차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땅을 발견한 사람은 존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의 이웃으로 정착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노동이 효율화됩니다. 한 사람이 사냥을 해서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고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집을 만들고 구두를 수선하고 옷을 만들면 되기 때문이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효율화가 계속되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이전에는 없던 공동 공간이나 고급 산업이 생겨나면서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 갑니다. 그럼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자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 분업화를 통해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노동시간은 줄고 물자가 풍부해지자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 없이 다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넘쳐나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이토록 빠르고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생산력이 증가해도 임금은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유지되는 걸까요? 이런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토지를 꼽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마을이 생겨나고 인구가 일정 수준으로 증가할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큰 빈부의 격차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첫 번째 정착자가 자리 잡은 곳은 점차 모든 방면의 편의성을 갖춘 생활의 중심지가 되고 토지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기술자, 공장주, 상점주, 전문직 종사자들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기능을 하는 다양한 장소들이 생겨나 위치적인 입지의 중요성이 크지 않았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장소들이 여러 개 생기게 되면서 제한된 장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경쟁을 하는 꼴이 된 거죠. 결국 특정 지역의 토지의 값은 수요가 많아지면서 원래 값보다 더 높이 쳐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토지를 임대해주는 것만으로도 기술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시작합니다. 반면 기술자의 노동력은 상승하는 도시가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노동력은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중간에 지불되어 가로채이기 때문이죠. 노동을 통한 소득이 커질수록 노동이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준 기회, 즉 토지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이점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대가도 커져갑니다. 이렇게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노동자의 임금은 토지의 가치보다 더디게 올라갑니다. 토지는 처음 정착했을 때와 동일한 토지인데 결국 토지의 첫 정착자, 즉 토지의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죠. 서울 명동이나 강남에서 아무리 유명 식당을 운영해도 땅값이 비싸게 오르는 것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것처럼요. 19세기 후반의 뉴욕, 헨리 조지는 어떤 현상에 주목합니다. 뉴욕은 거대한 마천루가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식사도 못하고 옷도 없어 맨발로 도시를 뛰어다니는 것인데요. 그래서 헨리 조지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느끼고 원인과 해결책을 연구했습니다. 1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세상을 그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회는 더 풍족해졌는데 부동산 가격은 갈수록 더 비싸지고 최저임금과 고액연봉자들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권에 자리를 잡은 후에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임대료에 허덕이고 상업과 생활의 중심지, 좋은 학군 등 좋은 조건을 가진 토지의 가치는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고급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 역시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고급 인력이 원하는 고임금이 보장되는 회사들은 주로 토지의 가치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중심지의 토지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에서 토지를 사거나 임차하는 가격을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렇게 상업이 활발한 도시는 주거비용뿐 아니라 생활비도 높아집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하려면 더 많은 토지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강남, 여의도, 거제, 울산 등의 물가는 주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스럽게 더 비싸집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토지 소유주의 힘은 막강하며 여전히 헨리 조지의 이론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이제는 토지의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 땅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확대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던 온라인 서버에 앞서가는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트래픽을 만들어 자신의 온라인 토지의 가치를 엄청나게 올라가게 만들었는데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빈곤과 불평등이 오로지 토지 때문이라는 그의 주장이 완전한 진리는 아닐 수 있지만 토지 사유가 진보와 빈곤을 함께 존재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일찍 읽고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일찌감치 토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의 위치에 다가서게 되었죠. 헨리 조지가 제시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19세기 논픽션 영어책 중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판매된 책 진보와 빈곤을 읽어보세요.